예, 다음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월 14일 파주 먹거리 연대가 창립을 했습니다. 파주 먹거리 연대는 생산 부문, 소비 부문, 환경 부문에 걸쳐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파주 먹거리 연대 창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신 김상기 전 경기친농련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 2월 14일 파주 먹거리 연대가 창립됐는데 창립 목적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좀 뭘 하려고 먹거리 연대를 이렇게 창립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시죠. 그 먹거리 연대가 지난 정부에서는 거의 유행처럼 유행을 했죠. 유행을 했고 파주는 그 유행에 뒤처져서 사실은 그 시기에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먹거리라고 하는 부분을 뭐 이제 누구든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 그 중요성을 알았을 시기에 해보자라고 해서 3년 전부터 뭐 실무 차원에서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된 거는 지난해 한 5월부터 진행을 하게 됐죠. 먹거리 문제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이제 그 도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으로 함께 동의해 주셔서 같이 했습니다. 예. 그 보니까 그 참여 단체가 뭐 생산 부문, 소비 부문, 환경 부문 이렇게 이제 세 개 부문에 걸쳐서 있는데 그 어떤 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있나요? 생산 부분에 이제 일반 농민회가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가 함께하고 있고 슬로우 푸드가 함께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생산 부분이 함께하고 있고 환경 부분으로 파주 환경운동연합, 지속협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 이제 학교 영양사 선생님들이 그날 당일날은 참석을 못했어요.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근데 이제 참여하실 회의에 참여하셨고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그룹이 이제 생협이죠. 생협 아이쿱 둘의 한살림이 포괄해서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좀 먹거리 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먹거리 연대를 좀 이렇게 만들자라고 맨 먼저 제안한 단체가 혹시 그 파주 친농련인가요? 네, 파주 친농련에서 맞아요. 제안했고요. 예. 어, 파주 친농련에 제안했습니다. 예. 그 파주 친농련은 파주에서 그날 그 창립식 날 보니까 파주 친농련이 이렇게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조직 같더라고요. 보니까 맞아요? 10년, 1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경기도권에서 서북부권에서 김포보다 조금 늦죠. 김포가 13년 그 정도 된 것 같고 파주가 그 다음인데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친환경 농업하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해야 할 역할들을 조금씩 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행스럽다 생각하고 같은 농민으로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한 번에 이렇게 다 각성은 안 된다 해도 차츰차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연대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는 게 이제 친환경 농업이 아닐까 이제 그런 것에서 나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목적 의식적인 것도 있지만 자연 발생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저는 좀 그렇게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안하면 그걸 거부하지 않고 자기의 일로 받아 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어떤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직업적 특성이 친환경 농업의 직업적 특성이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친환경 농민들이 특히 이제 친농련들이 지역에서 좀 그런 뭐 거버넌스나 이런 연대 활동을 잘 안 되고 있는데 파주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창립할 때부터 그렇게
다른 단체들하고 연대 활동을 좀 이렇게 많이 해오셨나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 이면에는 사실은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귀농해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생협 활동도 하고 환경운동연합 회원인데 제가 한 20년 된 회원인 것 같아요. 20년 넘은 회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함께 해왔고 민북지역 농민회 또 같이 역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동의 의제가 돼버리는 거죠. 이제 제안하지만 공동의 의제가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주시도 일정하게는 동의하는 측면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히 지켜봐왔고 파주시도 왜냐하면 시장을 몇 번 갈아쳤거든요.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갈아쳤기 때문에 사실은 저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저 단체하고는 좀 잘 지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일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파주 칡농연 같은 경우는 벌써 그 몇 년 됐나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거기 뭐 그 뭐 쌀 뭐 그 투쟁도 좀 이렇게 하고 네, 예 학교 급식 그렇죠. 그렇게 좀 오랫동안 이렇게 싸움을 좀 한 또 친농연도 없어요 사실은 지역에서. 47일간 노숙 투쟁을 한 것 같아요. 시청 앞에서 겨울에 그때 기억이 새롭네요. 예. 그 어쨌든 파주 친농련이 그렇게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뭐 소비 부분이나 다른 부분들이 이제 같이 좀 어울려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날 뭐 창립식 날도 보니까 뭐 시장, 뭐 국회의원 또 뭐 행정도 또 거의 뭐 동원돼서들 그렇게 뭐 대거 참석했는데 그 행정하고 그 이 먹거리 단체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파주는. 지금 이제 현 시장하고 선거 때 일정하게 좀 그 협약을 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거는 먹거리와 관련해서 특별하게 신경 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좀 있었고 그 부분을 그래도 뚝심 있게 지켜가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 요번에 80억이 넘는 예산을 이제 파주 시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로컬푸드 1호점을 이제 내게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이제 국가 지원이나 이렇게 지금 받아서 함께 해왔지.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이 시장이 근데 농업을 잘 아는 분은 아닙니다. 농업을 잘 아는 분도 아니고 또 먹거리 운동을 했던 분도 아니고. 근데 농업을 잘 알고 먹거리 운동을 하는 분을 또 그 시장이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그래서 마음이 맞아져서 시장님이 좀 해야 되겠다. 그날 이제 그 축사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본인이 사회 보시는 분이 뭐 기둥이라고 그러더만 시장님하고. 지켜보고 기둥 역할 하겠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표현해주면 그 행정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힘이 더 실리고 의회도 뭐 거의 많은 분들이 참여 의장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도 결국은 이 일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시장이 있고 서로 연대단체들이 뜻이 맞는구나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합해져서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이 더 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그 파주는 푸드 플랜을 이렇게 수립하고 있나요? 푸드 플랜 수립했죠. 길청순 거기는 이사장이 대표로 란에서 있는 했군요. 곳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먹거리 위원회도 이렇게 구성이 네, 돼 있어요. 돼 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예요? 위원장이 전에요. 시장하고 같이 공동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상규 회장님이 아주 열일을 하고 그 이따가 이제 또 이제 잠깐 뭐 농업 얘기 좀 잠깐 하긴 할 건데 그 이제 파주에서 뭐 친농련 회장하고 뭐 경기도에서 그렇게 활동하고 회장하고 하면서 근데 그날 가서 이제 좀 깜짝 놀랐던 게 창립식 날 가보니까 거기서는 무슨 이렇게 막내처럼 일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뭐 그 농민회를 만들고 농민회에서도 또 이렇게 사무국장을 좀 하고 계시다고. 네네. 예. 예. 근데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감당이 되세요? 근데 그날 실무일을 안 하면 행사가 처지지 않아요. 맡겨놓으면 행사가 처지지 않기 때문에 두고 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민북지역 농민회 예, 실제로 막내죠. 물론 이제 후계자들은 청년들이 있지만 그 청년 친구들은 아직 일을 잘 몰라요.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 그걸 감당하면서 중간에 어떤 교두보 역할을 해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래야 이제 각 단체의 이제 중간급 실무자들이 서로 좀 남의 일로 미루지 않고 함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그렇게 하려고 한다기보다도 함께 하지 않으면 좀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요 부분은 마지막으로 이제 그 향후 그 먹거리 연대는 이제 어떤 활동 계획들을 좀 갖고 계신가요? 먹거리 연대는 이제 민간 이제 거버넌스 기구고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 각 단체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는 않아서 이제 농민은 농민스럽게 또 이제 소비자는 소비자스럽게 할 텐데 우여곡절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낙관하는 것은 이제 파주의 먹거리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겠다. 이제 환경을 지키겠다. 접경지의 환경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공감을 많이들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생태 평화적인 교육, 생태 평화적인 농업, 그걸 어떻게 소비할 건지 이런 것을 도시와 농촌이 함께 그것도 행정이 나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젠더가 저는 이제 하나로 모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가 어떻게 가야 되지? 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띄어야지 하는 것에 이제는 그런 것을 좀 보여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개발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좀 그 도농복합도시 파주시 접경지를 끼고 있는 파주시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 갈지 저 혼자 꾸는 꿈일 수도 있겠지만 함께 먹거리 연대가 좀 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파주는 어쨌든 그 파주 친농년이 이렇게 이제 중심을 잘 잡고 소비자 그런 단체들하고 뭐 환경 단체들하고 어우러서 좀 이렇게 먹거리 연대를 구성해서 좀 이렇게 좀 가고 있는 부분이 지금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좀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잘 좀 이렇게 지켜보고 그래서 이제 파주 사례가 파주에서 좋은 모범이 좀 이렇게 탄생되기를 좀 이렇게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여기까지는 이제 먹거리 연대 얘기를 좀 했고요. 이제 그 친환경 농업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 간단하게 좀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유기농 배 농사를 하고 계신데 그 농사는 언제부터 하셨고 그 좀 규모가 어떻게 돼요? 농사 규모가? 2000년도부터 농업은 시작했고요. 귀농해서 그 해부터 농업을 한 것 같고요. 배농사는 2002년에 임대를 받아서 2003년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친환경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친환경만 하러 내려왔기 때문에 딴 거를 손을 대보지는 않았고요. 네, 그래서 저농약부터 시작해서 이제 친환경 농업을 해봤고 그리고 되게 좀 단순한 사람이라 그 다른데 이렇게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그거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데가 보여야 다른 데를 볼 텐데 그 친환경 농업 하러 왔으니까 그것만 좀 찾아가는 그쪽으로 좀 향해 코드가 맞춰져 있는. 그러니까 농사로 재미를 보시니까 딴 데 이제 이렇게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재미는 결국은 돈이잖아요. 어려웠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분들이 생각하면 제가 귀농할 때 한 1,200만 원을 갖고 내려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전 재산 음, 해서 600만 원 전세방을 얻고 600만 원으로 1년을 살아야지.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 없이 내려왔어요.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네. 사라지고 그럼 굉장한 성공을 하신 거네. 사라지기도 하고 애들도 잘 크고 또 한편으로는 농업은 쌓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쌓인다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농업은 하여간 노하우가 점점 낙엽이 쌓이듯이 쌓여서 숙성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들도 좀 찾게 되고 그리고 좀 밥은 안 굶더라고요. 네. 그럼 자제분들은 지금 그 어렸을 때 왔을 건데 그 지금은 그러면은 뭐 다들 이제 성장했어요. 네, 29인가 봐요. 벌써 큰 어, 녀석이. 네. 그러면은 뭐 농사한 거는 다 전량 학교급식으로 이렇게 내시는 거고. 학교급식 이제 생협 이렇게 나가죠. 네. 뭐 친환경이니까 이제 네, 또 네. 루트가 예. 그리고 이제 이 경력을 보면 이제 2011년에 파주 친동년이 이렇게 창립을 했고 파주 친동년 그러면 초대 회장을 했고 그리고 파주 친동년 회장을 하면서 학교급식 출하 회장도 같이 하셨고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 학교급식 총 출하 회장을 또 6년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네. 예. 그리고 그걸 6년을 하고 나서 또 이제 경기 친동년 회장을 또 4년을 하셨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파주, 저보다 어떻게 더 잘하셔요? 아이고, 파주 이제 연구를 좀 했죠. 이제 파주에서 이렇게 하신 거 말고 경기도에서만 밖에 나가서 활동하신 게 꼬박 10년을 이렇게 했어요. 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얼마 전에 그 이제 경기 친농년 회장직을 이제 사직을 하고 지금은 전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에 이렇게 출마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전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이 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뭔지 지금 내가 회장이 되면 이런 일을 좀 하고 싶다. 네.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대의원들하고 한 80여 분하고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예,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왜 협회 회장을 나오려고 하느냐? 이제 뭐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전국 협회가 이제 뭐 두 가지예요. 전국 협회가 많은 부분에서 좀 개판을 치고 있다. 제가 이제 솔직하게 이제 그거는 그렇게 표현도 대의원들한테 그렇게 표현을 아주 드렸는데, 세게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세게 말씀드린 거는 뭐 이제 대의원에 따라서 약간 좀 표현은 달리했지만 중요하게 이제 본 거는 이렇게 두어선 친환경 농업 전국 협회는 망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왜 너냐, 왜 네가 하겠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의 질문이 바로 뒤이어 들어오는데요. 거기에 이제 경기 이야기를 제가 하죠.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경기도 제가 이제 김문수 지사 얘기부터 하면 어느 분하고는 한 20분, 30분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김문수 지사 있을 때 매년 친환경 예산을 깎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매년 도의회를 점거하면서 그걸 무산시키기 위해서 해왔던 기간이었다고. 근데 그 활동이 친환경 농업을 지키는 활동이었고 저가 살기 위한 활동이었다. 왜냐하면 제가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제 농산물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되게 간절하게 이 일을 해왔다. 지난 10년간. 그래서 이게 뭐 삶과 분리됐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욕망의 발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좀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잘 해보고 싶어요. 친환경 농업이 지금은 최고의 선이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친환경 농업, 특히나 유기농업이 확장되고 확산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행정도 그걸 해야 되고 농민도 해야 되고 소비자도 그걸 해가는 길에 같이 힘을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전 뭐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그 부분이 선이라고 단순히 신념으로서 선이 아니라 지금 과학 지표가 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과학을 잘 알진 못하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할 수 있다면 더 나이 들기 전에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했어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약간 부추긴 분들도 있고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예. 김상기 회장님 하면 저는 이제 인상이 강하게 이렇게 남았던 게 출하회 회장을 하실 때 그때 이제 그 제가 취재를 하면서 이제 학교 급식 그 물량 배정 회의에 이렇게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야,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 줄 몰랐어요. 앞에다가 엑셀 창을 띄워놓고 이제 시군 출하 회장들 다 모인 속에서 거기다가 이제 그때는 이제 경기 그 친환경 그 조공 그 이제 그 농협이었죠. 농협 관계자하고 출하 회장들하고 엑셀 창을 띄워놓고 이제 품목이 딱 뜨면 여기 주력 시군은 어디이고 부주력 시군은 어디이고 그러면서 이제 물량 배정 회의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막 서로 이제 고성이 오가고 얘기가 되면 뭐 카리스마 있으시더라고. 딱 회의 중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협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시 또 회의 속개를 하고 이거를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이걸 하는데 이걸 몇 날 며칠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경기 친농협 이제 경기도는 10년 넘게 이렇게 해오면서 계약 재배가 그렇게 치열하게 그 좀 이렇게 자리가 이제 잡혀 왔는데 그런 계약 재배를 하려면 또 행정하고 얘기해야 되고 또 뭐 영양사들이나 다른 소비자들이나 다 모이는 거기 회의에서 가격도 정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10년 넘게 해오면서 이미 이제 다 이제 시스템이 됐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경기도 말고는 다른 데들은 그건 계약 재배라고 볼 수가 없고 그냥 기획 재배라고 우리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어제 저도 이제 전화 한 통을 좀 받았는데 이번 그 친환경 농업협회 그 대의원이래요. 그래서 김상기 회장이 어떤 분이냐고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 좀 파주 사시는 분인데 경기도 학교급식 이 시스템을 온 몸으로 좀 관통한 분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아마 이분이 그 협회 회장이 되면 아마 전국의 이제 경기도의 경험이 아무래도 전국으로 이렇게 퍼져가는 좀 그런 획기적인 일이 좀 생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맞아요? 그 얘기 제대로 했어요. 그 대의원님들도 궁금해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왜 노가 나왔고 7줄을 제가 공약을 썼는데요. 그 7줄을 풀면은 7장도 넘을 거고, 근데 7줄 한 장으로 이제 그 정리해 달라고 해서 한 장에 소견과 이제 공약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대의원들이 그걸 보고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돌리면서 전화 드리면서 다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근데 이제 이렇게 대화해 보면 그분이 뭘 궁금해 하는지가 좀 감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뭐 경기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아니면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막연하게 이 방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겠다 혹은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온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좀 전화 말미에는 대체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면들은 한편으로는 선거운동을 좀 편하게 하는 거구나. 편하게 하게 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그 경험이 경기도 학교급식 지난 10년의 경험, 친농연 10년의 경험이 지금 오히려 좀 편하게 그런 부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건 아닌가 그 생각은 좀 드네요. 예. 근데 지역적으로 좀 불리한 게
경기도 전체 그 대의원이 몇 명이에요? 178명인 것 같아요. 178명 중에서 경기도가 12명, 14명? 12명이요. 12명. 근데 그 보니까 전남이 70명이래요. 예, 70명. 그래서 이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이렇게 이제 불리한 그런 상황에 계신데 그 뭐 어떻게 뭐 전망을 좀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전남에서 후보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전 정면 승부한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선거에 처음에 참여를 했고요. 왜냐하면 전남에서 참여 안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후보를 세우면 지금 분이 전남 분이신가요? 네, 지금 현 회장님. 회장님이 전남 분이시고 그 회장님이 혹 더 이제 재임을 하신다고 해도 저는 이제 출마하겠다라고 이제 나름대로 마음을 먹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농사로. 네, 농사로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뒤로 미뤄서 정치적 판단을 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이 시기에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결국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들이 친환경 농업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가 있는데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했고 제가 이제 대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현장과 중앙이 그리고 중간이 단결하면 지금 46,000이에요. 46,000. 근데 경기가 집회를 하면 600에서 800이 간다. 서울에. 근데 만약에 전국에 46,000이 40%만 가도 30%만 모여도 지금 현재 농민대회의 규모보다 크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못 해낼 이유가 있냐라고 제가 대묻곤 하거든요. 그 대의원 분들한테. 사실은 그렇게 간절함이 없으면 이 문제 풀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면 승부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정면 승부해 가겠다. 이제 이런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숫자는 전남뿐이든 아니면 경남뿐이든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 친환경 농업인들은 대체로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다만 뭐 이제 조직적으로 짜지 않는 이상 조직적으로 짜고 돌려치겠다 이런 것만 아니라고 하면 공정한 선거라고 한다면 해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선거를 좀 잘 치르시기를 좀 바라고 그 이 방송이 이제 나가는 날이 이제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오늘이 그 저 선거 하시는 날인데 그 선거가 몇 시에 있어요? 오후 2시쯤 되나요? 네, 대의원 총회가 1시부터 음, 진행되고요. 1시부터 진행되고 이제 회의 중에 되니까 아마 저녁 시간 안에 6시 안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그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좀 바라고 그 이제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에게 뭐 친환경 농민도 있고 일반 농민도 있고 또 뭐 일반 그 먹거리 그 시민도 있고 이 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시고 좀 이렇게 마치죠. 그 한국 친환경 농업 협회가 전국 조직이고 협회가 명실상부하게 정부와 테이블에 앉아서 친환경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논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이제 조직된 힘으로 정말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당선이 되면 그런 문제에 주저하지 않고 나서겠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농민분들, 친환경 농업인들, 먹거리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친환경의 어떤 다양한 그 수건들이 있지만 한 번에 풀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지만 한 발 한 발
이제 친환경 농업 진영도 한 발 한 발 갈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소비 진정도 쉽지 않은 요즘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친환경 농업이 아까 제가 선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그냥 뭐 부흥의 목사님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 틀림없이 맞잖아요. 검증된 부분이고 해서 우리가 정말 당당하게 이 일을 주장하고 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행정이나 정부에도 당당하게 이제 친환경 농업을 말하고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한국 친환경 농업협회 회장 선거로 바쁜 가운데서도 이렇게 뉴스농장 스튜디오를 찾아와 주신 김상기 회장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